네, 이익선의 선, 최수영의 영, 이슈앤피플 앞자를 따서 선영의 EMP 2부 출발했습니다. 2시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전해드립니다. 최휘의 이슈 브리핑 피핑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있게 저왔습니다. 네. 자, 그 맛있게 저은 첫 소식. 네. 미국 액트지오사의 그러니까 아브레우 고문. 네. 그 기자회견 했다는데 관심을 많이 끌었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방한 이틀 만에 미국 액트지오사 아브레우 고문이 우리나라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 네. 가장 중요하고 또 궁금해하실 거는 동해안 탐사 프로젝트의 유망성이 얼마나 있느냐일 텐데요. 네. 아브레우 고문은 유망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동해 7개 유망 구조에서 최소 35억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됐을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네. 실제 매장을 전망하려면 기반암과 저류층, 덮개암, 트랩 등 4가지 구조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동해 심해에서 이 요소들을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동해 가스전이 유망하다고 본 근거를 같이 이렇게 밝힌 거고요. 실제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밖에 남지 않았다며 시추 성공률은 20%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 확률이 높은 것이냐는 질문에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치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호주의 최대 석유 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가 동해 심해가스전 공동 탐사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장래성이 없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우드사이드가 탐사 자료를 심층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최근 그 논란이 됐던 게 또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액트지오사의 그 회사 규모가 뭐 가정집 같아,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맞아요. 그 주소와 규모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앞서 액트지오 본사가 텍사스 휴스턴의 한 가정집이고 또 직원 수가 매우 적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액트지오 주소는 그 자택이 맞다. 알려진 그 가정집이 맞고 네. 액트지오는 다른 석유개발 컨설팅 업체와는 달리 사업 범위가 분석에 국한돼 규모가 작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전 세계 소수 전문가들이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하고 재택근무를 해서 사무실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긴 뭐 영국 총리 관저를 보면은 그냥 조그만 집이더라고요. 맞아요. 다우닝가 10번지라고 그래서 진짜 그 번지수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크기를 중요시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허접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네. 않을 수도 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8개월 만인데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했고요. 네. 또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진술 확보를 위해서 검찰 청사 안에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자 술 반입도 술자리도 없었다며 검찰이 강력 반박하기도 했었죠. 네. 이렇게 숱한 논란 속에서 1심 재판 선고가 오늘 나오는 겁니다. 핵심 쟁점이 뭔가요? 네, 핵심 쟁점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입니다. 검찰은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모두 800만 달러를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스마트팜 사업비는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사업비다. 당시 대북 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에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 요구는 있을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3억 3,400만 원의 성격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인지 여부도 쟁점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네. 이번 선고 결과는 사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분수령이 될 거라는 관측 나오고요. 또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의정 갈등 소식인데요. 정부의 회의책 이후 의료계 반발이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네, 서울대 의과대학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결국 무기한 전체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달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만 운영이 되고요. 외래 진료와 수술은 기한 없이 모두 거부하기로 한 겁니다. 네. 이
이전에 휴진에 들어간 병원들 보면은 전체 셧다운이 아니고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어서 파급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거든요. 네. 이번에는 교수들 자율, 개별 선택이 아닌 집단 휴진으로 그야말로 병원이 셧다운 되는 겁니다. 전면 휴진에 들어가는 병원은 서울대 계열 모든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또 서울시 보라매병원, 강남센터까지 4곳입니다. 네. 이들이 내세운 총파업 이유는 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정부가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 또 업무 개시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 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죠. 네. 이에 대해서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복귀자와 나머지를 가르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복귀자는 여전히 처분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명령들을 완전히 취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정처분 절차 중단이 아닌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이번 전체 휴진 결정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회원 13만 명을 대상으로 오늘 밤 12시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요. 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당장 환자 때를 가려서 아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이 환자와 환자 가족분들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환자 단체도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이번에 서울의대 교수 집단 휴진에 대해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 종환우회 등 6개 단체가 소속돼 있는 환자단체가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오늘 입장문에서 교수들을 향해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긴 시간 환자들이 방치되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은 의료 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하고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네. 참 많은 분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뜨거워진 이슈이긴 한데 밀양 성폭행범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유튜버들 간 경쟁이 붙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얘기죠? 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고 있는 유튜브 나락보관소가 다른 폭로 유튜브 채널인 전투토끼와 경쟁을 하듯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서로 비난하고 또 아이고. 싸우고 있다고 해요. 네. 네,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의 신상을 최초로 공개한 게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인데요. 네. 휘핑뉴스에서도 전해드렸어요. 그랬죠. 여기서 첫 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가 근무하던 식당은 현재 문을 닫았습니다. 네. 또 다른 가해자는 직장인 수입차 딜러사에서 해고됐다고 해요. 네. 영상 조회수를 보니까 200만 호 훌쩍 넘어서 지금 300만 회를 넘은 곳도 있거든요. 네. 네, 밀양 성폭행 사건 연일 화제가 되자 다른 유튜브 채널이 등장해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나선 겁니다. 네. 전투토끼라는 유튜버인데요. 지난 5일 세 번째 가해자의 신상을 자신의 채널에서 폭로했습니다. 60만 회의 조회수를 눈앞에 두고 있더라고요. 네. 이후 나락보관소 측이 저를 돕겠다며 가해자들의 신상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엄연히 크로스 체크가 돼야 하는 사건이라며 저와 팩트 체크 한번 하시고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전투토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또 전투토끼가 공개한 세 번째 가해자와 관련해서 일부 정보가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본인이 공개하는 정보가 더 신뢰할 만하다라는 걸 어필한 걸로 보여요. 그러자 전투토끼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네. 또 뭐 네. 어떻게 했어요? 나락보관소 헛저격이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나락보관소가 자신이 공개한 세 번째 이 가해자의 신상이 맞지 않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 두 유튜버가 경쟁적으로 가해자 신상 공개 영상을 이제 폭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밀양 사건의 44명의 가해자들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죠. 화가 나고 또 이들이 응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 같은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사적 제재가 아닌 사적 이득을 위해서 밀양 사건 가해자를 공개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튜브 콘텐츠 조회수가 높으면은 채널 운영자에게 돌아가는 수입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사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튜브의 선정성 때문에 스스로 좀 자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소비하는 시청자들이 걸러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네, 동의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정말 어저께 즐거운 소식이었죠. 네. 대승을 거둔 축구 대표팀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들 보셨나요? 전 봤어요. 어떻게 맥주 한잔 하시면서 또 보셨어요? 네, 아주 시원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네, 정말 결과도 시원한 결과를 보여줬죠, 우리 선수들. 네. 대승을 거뒀는데요. 임시사령탑 김도훈 감독이 지휘한 우리 축구대표팀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5차전에서 2골씩을 넣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활약을 앞세워 7대 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야구인 줄 알았대요. 네. 네,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 이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을 한 거고요. 네. 오늘 위풍당당하게 귀국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11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을 상대로 2차 예선 마지막 6차전을 치릅니다. 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면은 난리 나겠는데요. 네, 그날은 대중교통 타고 가야 그렇죠. 돼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중국이라서 더 신경 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중국을 이겨야지 피파 랭킹에서 아시아 3위를 유지해서 세계조로 나누어서 치러지는 3차 예선에서 일본과 이란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그렇군요. 네, 전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5가지 피핑 뉴스 정말 잘 저어진 피핑 뉴스를 재밌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피핑 퀴즈를 내주셔야 될 시간이네요. 네. 김도훈호 축구 국가대표팀이 싱가포르를 상대로 7대 0 대승을 거두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휘핑 퀴즈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멋진 멀티골을 선보인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주장은 누구일까요? 1번 손흥민, 2번 손웅정, 3번 차범근. 보기 다시 한 번 더. 1번, 손흥민, 2번, 손웅정, 3번. 차범근. 네. 자, 날지 못하는 걸어 나오는 힌트 요정. 천천히 걸어 나온 힌트 요정. 이제 어서 힌트를 오세요. 말씀드려야죠. 네. 이 선수는 흥이 많아요. 흥이 많아서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흥이 넘쳐서 그냥 골을 넣은 다음에 세레모니도 그냥 안 해요. 찰칵 하고 이제 사진 세레모니를 해서 나 흥부자예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좋습니다. 자,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서비스 가능하고요. YTN 라디오 앱 유튜브 이슈앤피플 실시간 댓글창 모두 열어두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에 정답 보내주세요. 우리 축구팀의 대표가 누구인가? 주장은 누구인가요? 1번 손흥민, 2번 손흥정, 3번 차범근입니다. 최희 아나운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잘 오늘이 들었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진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만나요. 뵙겠네요. 다음 주에 네.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